오늘 강의는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강의라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강의는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박태준입니다. 수석 컨설턴트죠. 네.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네. 요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크라우드 펀딩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와디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와디즈.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회하고 제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다 보니 와디즈를 알려주마라는 단톡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뭔가 자금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가 간혹 나올 수도 있고 정부 자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하시고 이제 멘티 기업들, 이제 앞으로 컨설팅할 그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눠주자라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알려주셔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요, 네, 위원님, 공경위원님, 기업에게 자금이란 무엇일까요? 네. 기업에 있어서 자금이란 생명줄이죠. 그죠? 자금의 순환이 중지가 되면 기업은 사망하는 거고요. 자금이 잘 돌지 않으면 기업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있어야지만 기업은 인력을 뽑을 수가 있고요. 인력 운영할 수 있고 자재를 구입하고 설비를 도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기업 활동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있어서 자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위원님? 네. 그러면 기업의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금수저다. 그래서 부모님의 돈을 쓴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 일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내부 자금이 있고요. 외부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남에게서 가져와야 하는 돈이 있는 거죠. 그죠? 내부 자금이라 하시면 뭐냐면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고요. 사내 유보금, 돈에 회사에 남아있는 돈,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에서 남겨둔 돈 같은 내부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직접금융입니다. 제일 좋은 건 직접금융. 직접금융이 뭐죠? 내가 직접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발행하는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대부분은 간접금융의 방식을 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간접금융의 일인데요. 은행이나 뭐 캐피탈 같은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 금융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정책금융이죠.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융자할 수도 있고 투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정책금융이죠. 즉 우리 기업 안에 지도사가 하는 일은 주로 간접금융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경위원님?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역이 아닌 직접금융 영역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상장한 기업을 컨설팅하거나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상장은 굉장히 머리가 먼 얘기죠. 코스닥 상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상장하지 않은 기업도 직접 금융할 수 있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강의할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은 뒤에 나갔지만 상장하지 않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해서 그 펀딩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펀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요. 네. 되게 기대가 되시죠? 그럼 오늘 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생겼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미시건주의 클레어라는 동네에 도너츠를 파는 조그만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은 100년 넘게 운영이 되는 빵집이었는데요. 100년이 넘게 운영이 되는 빵집이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빵집이었고 거의 단골집이었겠죠. 그죠? 그 일종의 매장이라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오래된 빵집도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니 힘들었던 거예요, 경영이. 그래서 이제 100년 넘은 이 빵집 앞에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거대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 금방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빵집이 위기에 겪고 이 빵집이 문을 닫으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빵집을 100년이나 우리 옆에서 빵집을 팔아왔던 곳인데 이 빵집이 그냥 없어지는 건 너무 아깝다. 살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살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그 빵집에서 늘 그 커피와 도넛을 먹으면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이 경찰들 9명이 모였습니다. 이 9명의 경찰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십시일반에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은 택도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경찰분들이 직접 주민들 찾아가서 우리 이 빵집을 살려야 합니다. 이 빵집 우리 마을을 100년이나 지켜준 빵집이니 꼭 살려줍시다. 이 빵집이 살아나면 당신도 좋은 일이에요. 이러는 걸 설득을 해가면서 빵집을 살리기 위한 후원금을 모집한 거예요.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 이 경찰들이 열심히 해서인지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도넛 가게를 이 경찰들이 인수했어요. 인수해서 이 도넛 가게 이름을 그냥 도넛 가게가 아니라 캅센 도넛이라고 하는 경찰이 운영하는 도넛 가게라는 이름을 바꾸고 현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제 재배하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이 빵집을 살려낸 거죠. 지금 이 빵집은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크라우드 군중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살려내는 과정.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오늘 얘기할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요. 마땅히 살려야 할 만한 기업이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주는 이 경찰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지역 밀가루를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는 이 베너핏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시건주의 빵집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 한마디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크라우드는 대중이죠, 대중. 대중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금을 모읍니다. 마땅히 살려야 할 빵집을 살리는 거죠. 그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주는 겁니다.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경희 의원님, 스타트업 기업의 조건이 뭘까요? 창업 초기 기업이죠. 예. 아직 교육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려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TV 보니까 무슨 펀딩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예. 유준상 씨가 나와서 태극기를 담을 수 있는 국기봉을 만들자고 하면서 펀딩을 받는 거 봤어요. 그것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거는 방송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 직접 만나가면서 펀딩을 하는 거고, 요즘 유명해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이러이러한 그 기업이 있으니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자,
이 기업을 도와주는 이유가 뭔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그거에 회원들이 뭐 십시일반에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받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소액을 모으는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 은행이나 이런 기존 금융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융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금융이라고 불리웁니다. 크라우드 펀딩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대가가 수익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있고 수익형이 있고요. 수익이 아닌 다른 걸로 돌려주는 비수익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시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계시죠, 공정위원님? 첫 번째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비수익형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네. 우리에게 있었던 세월호라는 사건 있으시죠? 아시죠?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파란 바지 의인이라고 했던 김동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아이들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죠. 예. 이런 모습을 보고 정부에서는 이분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못 받쳐주자 국민들이 이분을 살려보자. 이분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몸을 날려서 했는데 나라가 이 사람 챙기지 못하니 국민들이 한번 챙겨보자고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와티전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이분의 병원비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100만 원만 모아봅시다. 그래갖고 글을 올렸더니 여기 보면 319명이 참여했죠. 319명이 참여해서 1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877만 원이 모였습니다. 100만 원 목표에 877만 원이니까 877%가 달성이 됐죠. 그죠? 877만 원이 모집이 돼서 이 김동수 씨한테 전달된 거죠. 여기에 돈을 낸 사람들은 뭐 만원 낸 사람도 있고 뭐 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낸 사람도 있겠지만 돈 낸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분한테 뭔가 사인을 받거나 같이 사진 찍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이분이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수익적인 의미로 기부를 한 거죠. 기부를. 이런 식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을 기부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일본 위안부 소녀상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 모아봅시다. 그래서 모으면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부형. 얼마 전에 고성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기부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모일 수 있는 게 다 기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렇게 기부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모입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예라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것도 역시 비수익형인데 수익이 아니라 제품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품을. 펀딩에 참여하면 돈을 주는 방식이 돈이 아니라 제품을 주는 건데 이거를 리워드형이라고 합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보상형이라고 하죠.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게 되냐면 혹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광고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쇼핑하지 말고 펀딩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쇼핑하지 말고 와디즈하라 뭐 이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없던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 그 신제품을 이런 제품을 2달 뒤에 출시할 건데 지금 구매하시면 출시했을 정가보다 뭐 30% 할인해서 싸게 드릴게요. 라든가 뭐 지금 하시면 반값에 드릴게요. 라고 해서 펀딩하는 건데 미리 예약 구매를 하는 거죠. 예약 구매를 하는 건데 예약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미리 주고 사는 거죠. 미리. 근데 물건은 2달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2달 뒤에 배송할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100% 이상 모여지면 그 돈을 가지고 업체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나 생산하기 어려운 업체들 있죠. 생산 직접 하기 자금이 없어 생산 못한 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제 컨설팅하는 업체 중에서 보리굴비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 업체가 있습니다. 이 보리굴비 업체가 있는데 보리굴비는
매년 10월에 굴비를 사가지고 보리에다 쪄서 이제 나중에 굴비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리굴비를 사기 위해 미리 사서 이제 보리 짚에다 넣고 이제 찌게 되면 2달이나 3달 뒤에는 보리굴비 제품으로 먹을 수 있는 보리굴비가 되는 건데, 지금 주문을 받으면 설날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분이 굴비 살 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죠. 맛있는 보리굴비를 지금 주문하면 설날 때 실제 살 때보다 반값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있을 때 미리 리워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익형입니다.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대출을 해서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출형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나 개인들에게 펀딩을 해주는 방식인데, 혹시 P2P 대출형을 들어보셨나요? P2P 대출형이 뭐죠?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개인이 돈을 모아서 직접 대출해주는데, 이게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투자한 사람에 나눠주는 형태고요. 최근에 직장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2P 대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안 나오지만, 여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다 투자하시면 나중에 이자 받을 수 있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대출받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P2P 대출도 하나의 그 대출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돈을 받고 싶을 때 많이 쓰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수익형,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법인이 많잖아요. 그죠? 법인들이 직접 금융을 한다는 게, 아까 직접 금융 뭐라고 했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를 모집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요. 첫 번째 채권형입니다.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형입니다. 주로 이제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권이나 정책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법인들의 경우 이 채권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달서 맥주라고 하는 맥주 매장이 있었고, 이 맥주 매장이 유통망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유통망 확장가 뭐죠? 매장을 새로 오픈하겠다는 거죠. 매장을 새로 오픈하겠다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발행 조건을 볼게요. 연리 12%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연리 12%, 연리 12%면 얼마죠? 원리 1%잖아요, 그죠? 한 달만 맡겨도 1% 이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출형 이자를 냈던 사람처럼 제가 여기다 100만원 넣으면 12%면 얼마 되죠? 12만원? 네. 1년 뒤에 12만원 이자가 생기는 거죠. 1000만원 넣으면 120만원 이자가 생기는 거고, 그죠? 1억을 넣으면 1200이 생기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은행에 안 넣게 됩니다,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안 넣고 여기다 펀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 회사가 1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254%가 달성이 돼서 2억 5,400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2억 5,400이 모집이 돼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냥 맥주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할 거예요 라고 해서 올렸는데 2억 5,400의 돈이 확보가 된 거죠. 네. 다음은요,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주는 겁니다. 주식을.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이자 주는 게 아니고 지분을 제공합니다. 지분. 여기서도 맥주네. 제가 맥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 더셀라 이프루잉이라고 하는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에 투자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펀딩 요청한 거죠.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다 투자해주세요라고 해서 모집했더니 이게 약 7일 정도 남아있는 동안 3,400만원 정도가 모집이 됐고요. 17%밖에 안 됐으니까 나중에 100%가 안 됐으면 실패. 돈을 못 받겠죠. 근데
지분 투자 조건이 뭐였을까요? 보면 우리 회사는 가치가 약 60억입니다. 투자를 해주시면 원하실 때 상환해 줄 수 있는 상환 전화 우선주로 발행해 드릴 건데 한 주당 8,000원이에요. 한 사람당 최소 2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거죠. 아까 거는 채권형인데 10만 원인데 이건 20만 원이고 상환 전화이면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는 지분을 주는 건데요. 제가 실제 업체 만나보면 창업 초기 기업 중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크라우드덱에 지분을 주겠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받고 싶어 하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채권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지분을 받는 회사도 있죠. 왜냐면 그 주주들이 아까 그 크라우드 펀딩 얘기했을 때 그 경찰관들이요. 단지 주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그 홍보하는 서포터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를 펀딩 받는 업체가 있는데요. 21그램이라는 회사인데 이분들이 5천만 원 창업자금 필요해서 펀딩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모였냐면 5,300이 모였네요. 그죠? 100%가 목표 금액의 100%가 넘으면 성공인데 반려동물도 죽으면 장례 도우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 만들겠습니다 해서 펀딩 요청했더니 몇 명이 투자했냐면 57명이 투자했어요. 57명이 5천만 원 넘게 투자한 거죠. 이분들은 이 투자만 하고 말았을까요?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되도록 열심히 홍보하는 일종의 마케터가 됐을 겁니다. 그죠?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지분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주식을 보통주를 발행했던 회사고요.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펀딩, 5,300을 펀딩 받아서 회사를 창업해서 유지하고 있죠. 아까 이제 대출형이라고 해서 초기에 8%라는 회사가 있어요. P2P 대출 회사고요. 이 회사가 대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한 거죠. 목표 금액은 6억 9천, 약 7억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돈을 모아서 이자 주겠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니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약 469명이 6억 9천을 투자해서 7억 9천, 7억 9천 정도, 113%가 달성해서 7억 9천 정도의 돈이 모집이 돼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년 동안 누적해서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7억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대출을 하고 있죠. P2P 대출. 지금은 계속 회사가 커져 있겠죠.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매년 배당을 받고 있겠네요.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겠죠. 주식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지금 열심히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야 내가 주식 주주로 있는 이 8%의 대출 받아봐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죠? 이 크라우드 펀딩은 단지 투자를 모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을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부산에 막마된장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음식점이 종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모집을 했죠. 그랬더니 105%가 펀딩 성공했습니다. 약 1억 원이 모집이 됐고 142명이 투자해서 1억에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투자 조건이 여기 없네요. 그죠? 여기는 회사채니까 뭐 여기 써있네요. 연리 10%, 1년에 이자 10%를 줄 테니 돈을 투자해주세요라고 해서 투자를 모집을 한 거고 이 돈을 가지고 종각에 매장을 냈겠네요. 그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150명 정도의 투자자들은 여기 내가 돈을 투자한 곳이니 종각에 있는 매장이 오픈이 되면 가서 먹어봤을 거고 주변 지인들한테 당연히 홍보를 했겠죠. 단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커나갈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문화예술 작품에 관한 투자인데요. 영화 판도라가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영화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회사가 아니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CAC 클라우드 펀딩 주식회사라고 하는 SPC, 그러니까 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펀딩을 받았는데 8억 원, 7억 원은 목표였는데 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 배우가 누구였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8억 원을 모아서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VIP 시사회권이라든지 영화 티켓 같은 거 주는 형태로 베네핏을 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들도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무슨 뮤지컬, 전시회 이런 것들도 많이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드 펀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예약 판매하는 거죠. 그 샤플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디자이너 캐리어를 만들어서 미리 예약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을 적용한 캐리어 제품을 만들 것인데 이건 만들 테니 사주세요라고 했더니 얼마가 팔렸냐면요. 모집 목표 금액의 3만 프로가 넘게 달성해서 15억 원어치가 미리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5억 원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어다가 열심히 팔았죠. 여기 펀딩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죠. 이 사람들은 이 가방의 소비자가 된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 입소문 나서 더 많이 팔렸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요즘 이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이슈가 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인데요. 네. 두이 드라이 하우스라고 하는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나 그 고양이 목욕시키고 나서 말려주는 집입니다. 개집인데 들어가 있으면 목욕하는 게 털이 말려지는 그런 형태죠. 이것도 역시 펀딩을 했네요. 그죠? 펀딩을 리워드 형태입니다. 리워드에서 2천만 원, 2억 원이 모였네. 100만 원, 1천만 원, 2억이 모였네. 2억 원이 모집이 돼서 1000% 넘게 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은 펀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관련된 그 인구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런 펀딩은 누가 쓰느냐? 네.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장한 기업들은 그 상장된 시장을 통해서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업체들은 비상장 기업들이죠.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이라 하면 업력 7년 이내, 창업한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면 투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워드 펀딩이나 기부형은 자격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도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채권을 발행하거나 투자를 받는 그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은 7년 이내에 법인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7년이 넘었다 그러면 벤처 확인을 받거나 이노비즈 확인을 받거나 메인비즈나 사회적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들은 7년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업종도 있어요.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숙박업이나 음식업은 안 되고요. 무도장 운영이나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 갬블링, 게임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단순 제조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이나 공익 목적의 부동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숙박 및 그 음식업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기업당 연간 최대 그 모집 금액 가능한 금액이 15억 원입니다. 네. 아까 그 8% 얘기할 때 7억 원에 모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7억 원이 최대였는데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시키자는 법이 1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워드가 됐든 투자가 됐든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는 동일한 투자 펀딩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냥 펀딩 하나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디즈하고 크라우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 안에 지도사는 이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나면 할 수 있는 R&D 과제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능하죠. 프랜차이즈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보면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가능합니다. 그죠? 프랜차이즈는 상시 근로자 20명이 넘지 않을까요?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아까 마마된장의 중국점 오픈하는 것처럼 신규 매장 오픈할 때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이용합니다. 주로 채권형이죠. 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대출 못 받을 때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자는 한 12에서 18% 연리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법인들은 만약에 이 법인이 제조업이고 법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투자 받았다 그러면 이런 걸 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라고 있잖아요. 그죠? 디딤돌 창업 과제 중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선택 기술개발 과제는 1년에 1억 5천 원 주는 과제인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1억 5천이 2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제가 생기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만.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맞는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라고 하면 이 과제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 벤처 창업도 3년 이내에 하잖아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그 법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받으시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해줍니다. 매칭 투자.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해주는 거죠.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게 되면 채권형이 아니고 투자형이죠. 투자형을 받았을 경우에 기업당 총 3억 원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매칭으로 해줍니다. 매칭으로 3억 원까지 매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받은 업체가 있었죠. 아까 그 5천만 원 받은 업체라고 하면 1.5배수 7,500 정도를 매칭 펀드를 정부가 해줍니다. 정부가 매칭 펀드 해주는 거죠. 그냥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대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보나 기보를 가죠.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가 신보를 찾아가게 되면 신보가 이제 와디즈의 경우입니다. 와디즈는 보증률을 0.3포인트를 우대해 주고요. 보증 비율도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는 업체는요. 여기는 와디즈하고 제휴해서 와디즈의 경우의 얘기고요.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진공에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대출을 해줍니다. 중진공은 직접 대출이죠. 크라우드 펀딩 유치기업은 투자 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대출이 필요한 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상장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해서 KSM이라고 하는 이제 창업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거래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게 되면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거래는 어렵지만 거래가 됩니다. 여기 보면 모에니 게라지스라고요. 작년에 와디즈에서 5번인가 연속으로 투자받은 업체가 있는데 지금 아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KSM에 등록이 돼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KSM이 아니고 코스닥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코스닥, 그죠? 코스닥을 가고자 하면 그 전에 꼭 가야 하는 곳이 코넥스라는 곳입니다. 코넥스라고 하는 곳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는 지금 특례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넥스 상장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장외 거래하다가 코스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위에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있지만, 방문자도 많이 있지만, 올린다고 해서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홍보를 잘해야 한다. 홍보를 내가 하는 거죠. 홍보를 위한 타겟 리스트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 누구에게 투자를 하게 할 것이냐, 이걸 왜 하냐면, 크라우드 펀딩 군중심리 이용한 펀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줘야지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홍보할 것인지 그 리스트 작성하고 투자를 받을 거라는 예고편을 갖다가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예고편을 만들고 미리 작업을 해서 모금 시작 2일 안에 35% 이상을 달성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100% 성공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네. 대강 이해는 가시죠? 어차피 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될까요? 라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공경희 의원님. 제가 아는 지인도 권경이라서 공경희 의원님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질문 하나 받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마칠 거니까요.
지금부터 2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네. 프랜차이즈 업도 채권형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있는 그 업체 하나도 채권형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용이 생소했으니까 어려우시죠? 네. 우리 전문위원들도 뭐 어려운 거니까 기업 대표님 당연히 더 어렵죠. 네. 기업 대표님 당연히 어려우시고요. 공정위원님 오늘 혹시 교육받으러 오시나요? 저 아마 좀 일찍 오시면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 6시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하여튼 오늘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